국어 햇쌤이랑 다 해보자. 안녕하세요. 배질 3학년 선생님 정다혜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듣게 되실 강의는요. 우리 선택 과목 중에서 언어와 매체, 그 중에서도 문법 파트에 대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난도가 높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빨리 풀려는 마음 때문에 뭐 제대로 읽지 못해서 날리는 경우가 조금 대부분이라서 선생님이 굳이 해설 강의는 찍지 않았고요. 매체도 사실은 거의 화작과 비슷한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제대로 읽어낸다면 놓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단어 해석 차원으로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것들이라 선생님이 문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보다 조금 기초가 약하구나라는 걸 느낀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자세하게 들어갈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35번입니다. 자, 보기의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얘들아 생각을 해보면요. 이 의문 변동에 대한 파트는 사실 이 5문제 중에 거의 100% 무조건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우리 문법 같은 경우가 5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는 의문, 그 다음에는 단어, 그 다음엔 문장, 그 다음엔 담화, 그 다음 중세국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5개 중에서 무조건 나오는 파트가 있다면 사실상 의문, 그 다음에 중세국어 정도는 무조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탄탄하게 잘 잡혀 있어야 되는 파트입니다. 자, 바로 볼게요. 여러분들 실전에서는 굳이 이거 하나하나 하실 필요는 없고 싹 읽어보시고 선지랑 맞춰보시면 되고요. 그래야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해설이니까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자, 훌치가 있어요. 그럼 이거 뭡니까? 훌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티읕이 뒤에 있는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서 뭐다? 구개음인 치읓으로 바뀌는 구개음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티읕이 치읓으로 바뀌는 구개음아. 이거는 뭡니까? 교체가 일어난 거고요. 터가 됐어요. 이건 뭐예요? 단순 연음입니다. 단순 연음이 됐기 때문에 얘는 음운 변동은 아닙니다. 얘들아, 혹시라도 연음을 음운 변동의 파트 안에 넣은 게 있으면 안 돼요, 얘들아. 음운 변동이 아니라 그냥 비어있는 자리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연음 현상은 음운 변동 현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얻는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단순히 지읒만 날라갔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음군 단순화이기 때문에 탈락이 들어가죠. 자, 그다음에 끓고 같은 경우에는 얘는 히읗과 기역이 합쳐져서 키읔이 되는 축약이 일어났네요.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났어요. 자, 그다음에 끓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히읗이 탈락해버리고 이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났네요. 그러면 자단에다가 유음화가 일어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네를 분석해보자. 자단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단이 일어난 후에 비음화나 유음화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음이라고 했으니 자단만 일어나는 경우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다가 얻는 써주셔야 되고요. 자단 일어난 다음에 비음화나 유음화가 일어나는 케이스 뭐였어요? 끌는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 앞에 나와 있는 예시에 무엇에 해당하는지는 쓰시면서 가면 빨라요. 자, 그 다음에 자단은 두 자음 중 뒤의 자음이 국외음화되거나 혹은 뒤의 자음과 그 다음 음절에 처음에 놓인 자음이 축약되면 일어나지 않음이라고 했으니 국외음화된 건 뭐 있습니까? 훌치. 자, 그 다음에 축약되는 경우는 끓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미 4개가 쓰였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가 일로 오겠네요. 몸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와서 뒤에 자음이 연음되면 일어나지 않음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훑어. 이거는 왜 이렇게 됐어요? 이거 훌처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경우에만 그것도 디귿과 티읕 뒤에 오는 경우에만 바뀝니다. 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선지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거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잘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갈게요. 자, 훌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 이가 와서 티읕이 치읓으로 교체된 후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것이군 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봐봐요. 잘 봐봐. 티읕이 치읓으로 교체된까진 맞아요. 그죠? 국외음화 일어났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미
치읓으로 교체된 후에 그 옆으로 넘어갔죠. 연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단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군까지 X입니다. 정답 바로 1번입니다. 허무하죠? 자, 그럼 2번. 훌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가 와서 티읕이 그냥 연음된 거다. 자단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맞습니다. 연음되어서 일어나지 않았다. 니은 지읒 중 뒤에 자음인 지읒이 탈락되어 자단 일어났죠? 자단만 일어난 것. 아까 분석한 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끓고는 히읗과 그 다음 음절의 기억에 축약되어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자단이 아니라 그냥 축약만 일어나고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끓는 같은 경우에는 자음군 단수나 히읗이 탈락한 다음에 히읗 바이 나가리 된 다음에 리을로 인해 니은이 리을로 교체된 유음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어머, 너무 쉽게 끝났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맘 같아서는 음운 변동에 대해서 교체 탈락 축약 첨가에 대해서 요약을 쫙 해주고 싶지만 그거 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거니까 혹시라도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 중에서 나 저거 살짝 잘 모르겠는데? 하는 거 있으면 그 파트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런 것들의 지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다를 안내를 해드리는 입장이라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 수업 읽으면서 나 저 부분 이해 안 돼.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이 부분이 지금 약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내가 지금 이 부분이 부족해서 여기를 더 해야 되는 상태구나 라는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는, 본인의 상태를 파악하는 용도로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기를 모두 충족하는 문장입니다. 일단 서술어 자릿수가 한 자리인 용언이 포함될 것. 선생님이 이것을 조건 1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술어 자릿수가 한 자리인 용언이란 이야기는 주어 서술어, 주어만을 요구하는 필수적 성분으로 주어만을 요구하는 용언이란 뜻이고요. 관형사절 속에 보어가 포함될 것, 이게 조건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관형사절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 보어가 있어야 되니까 서술어는 뭐여야 돼요? 되다 아니다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복잡해 보이지만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화단도 아닌 곳에 진달래꽃이 피었다. 자, 일단은 꽃이 피었다, 피다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 서술어가 맞습니다. 무엇이 피다만 있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피다를 통해 조건 1이 충족됐어요. 자, 그 다음 관형절이 있는지 보자. 있어요. 관형사절. 화단도 아닌 곳을 꾸며주는 관형사절이 생겨났습니다. 화단이 아니다. 이곳은 화단이 아니다 겠죠. 그래서 관형사절이고요. 관형어로 쓰였고요. 주어가 생략된 상태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단도는 아니다의 보어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화단도 얘가 관형사절 속에 있는 보어입니다. 얘가 주어 아니에요. 주어는 무엇은 무엇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무엇은에 해당하는 그 앞부분에 해당하는 게 주어지. 그지? 되다 아니다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게 주어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그걸 보충해주는 보어입니다. 그래서 화단도는 보어고요. 선생님, 그러면 화단도는 복격조사가 안 붙었는데 어떻게 보어예요? 얘들아, 보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건 복격조사가 붙어서도 있지만 복격조사가 아니라 그냥 체언 단독이나 체언의 보조사가 붙어도 보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복격조사의 결합 유무뿐만 아니라 뭐다? 되다 아니다라는 서술어가 왔는지를 체크해 주시는 게 더 포인트가 된다 라는 이야기에서 바로 정답이 1번이네요. 어머! 이렇게 해서 조건 2를 달성을 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 바로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대학생이 된 누나가 주인공을 맡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용어는 되다와 맞다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맞다는 뭐예요? 누가 어떤 역할을 맡다, 누가 무엇을 맡다, 뭐 내가 팀장을 맡다처럼 얘는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건 1에서 일단 아웃입니다. 한 자리 서술어가 아니라 두 자리 서술어. 되다도 마찬가지. 누가 무엇이 되다이기 때문에 얘는 보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대학생이 되다. 얘는 대학생이 된 누나라는 관형사절 속에 대학생이라는 보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조건 1에서 나갈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대학생이라는 보어가 있고
조건 2는 충족이 됐으나 조건 1에서 날아가서 2번 아니고요. 학생이었던 삼촌은 40살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이었던 삼촌으로 꾸며주고 있죠. 40살이 되다. 삼촌은 40살이 되다. 이기 때문에 일단 얘는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애초에 얘는 뭐예요? 조건 1에서 나가리네요. 그죠? 다음에 삼촌이 학생이다 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딱히 보어가 없어요. 조건 2 나가리입니다. 관형사절 속에 보어가 없어요. 학생이었던 안에. 자, 큰언니는 성숙했지만 성인이 아니었다 라고 얘기했네요. 자, 이 부분은 딱 보시면요. 성숙하다 정도는 뭐예요? 성숙하다 정도는 한 자리 서술어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성숙하다 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큰언니는 성인이 아니다처럼 아니다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리 서술어지만 성숙하다는 누가 성숙하다가 될 수 있으니까 성숙하다라는 단어에서 용언에서 조건 1이 될 수 있지만 뭐예요? 관용절이 없어요. 성숙했지만 이게 아니다 라는 건 얘는 이어진 문장이죠. 관용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건 2가 아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로 된 책상을 나는 그에게 주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나무로 된 있긴 있어요. 관형사절이 있습니다. 자, 일단 주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다 세 자리 서술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일단 조건 1 아웃. 자, 그럼 관형사절 속에 보어가 있는지를 보자라고 했을 때 나무로 된 책상이요. 책상이 나무로 되다잖아. 선생님 나무로가 그럼 보어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얘는 로라고 하는 부사격조사가 붙어버렸어요. 격조사가 붙었을 때는 그 격조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무로는 부사어예요. 자, 그래서 나무로 되다는 부사어이기 때문에 보어가 들어가지 않아서 조건 2 아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오답을 냈던 문제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기초적인 내용인데 많이들 틀린 것 같더라고. 자, 그럼 봅시다. 단어에 대한 분류입니다.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고요. 이 기준 뭐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변어, 불변어로 되어 있는 부분, 기억은 뭐예요? 형태. 용언,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되어 있는 부분, 기능. 동사, 형용사,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까지 얘는 의미.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기준이 형태, 기능, 의미입니다. 그럼 딱 봐도 하나의 문장을 주고 이거에 따라서 나눠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기억, 니은, 디귿은 채웠어요. 자, 그러면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비 하나를 또 잡았어를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봅시다. 그러면은 나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단어를 끊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볼게요. 나비 하나를 또 잡았어겠지. 그지? 나비는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얘는 불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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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변어. 어머, 얘만 가변어예요. 자, 그래서 가변어야 불변어 4개. 맞죠? 오케이, 좋습니다. 선생님 저거에 대한 품사가 너무 궁금한데요? 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기억에 따라 분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 3번에서 다 하게 돼 있어요. 자, 2번 갑시다. 나비 하나를 니은에 따라 분류하면 니은은 기능입니다. 기능에 따라 분류하자 라고 했어요. 나비, 체언입니다. 하나, 체언입니다. 를, 관계언입니다. 자, 그래서 체언 2개, 관계언 2개입니다. 관계언 하나입니다. 체언 2개, 관계언 1개. 오케이, 맞는 말. 우리가 밝은 곳에서 그 나비 하나를 또 잡았어를 이제 의미에 따라 분류하랍니다. 무슨 사가 나오는지를 보란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는 조금 자세하게 길게 들어가기 위해 이쪽으로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써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감탄사입니다. 우리, 대명사죠. 가, 조사입니다. 밝은, 얘들아. 어떤 형태의 단어가 왔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품사로 판단을 하실 때는 기본형으로 생각하셔야지 기본형이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게 헷갈려요. 뭐랑 헷갈리냐면 곳을 꾸며주는 관형어잖아. 이거 관형어 이러시면 안 돼요. 관형어는 얘들아 문장 성분이지 품사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지 얘의 본질적인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품사는 본질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문장 성분은 여러분들 직업이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게 품사, 그 다음에 바뀔 수 있는 게 문장 성분이에요. 그래서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품사더라도 문장 내에서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관형어지만 본질적으로는 형용사입니다. 선생님 너무 헷갈리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신다면 기본형으로 바꾸세요. 그냥. 그러면 안 헷갈려요. 밝은의 기본형 뭐예요? 밝다. 밝다의 품사는 뭐예요? 얘들아. 상태나 성질이잖아. 형용사지. 그치? 어렵지 않습니다. 형용사. 곧 place라는 의미니까 명사죠. 그죠? 어떤 걸 대신해서 쓰는 말이 아니야. 대명사 아니다. 에서 조사. 나비 명사. 하나, 이것도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저는 수사와 수관형사를 다 배워서 좀 헷갈리는데요? 라고 한다면 얘들아, 조사를 붙여보시면 돼요. 수사에는 조사가 붙을 수 있지만 수관형사에는 조사가 붙지 못합니다. 관형사가 본질이기 때문에 조사를 붙이지 않아요. 를이라는 조사 붙었으니까 얘는 수관형사가 아니라 수사예요. 를 조사죠. 이거 하나 빠뜨렸네요, 얘들아. 선생님, 나비 앞에 그 있잖아요. 설마 어려서 빼신 건 아니죠? 아니죠. 선생님이 눈이 안 좋았죠? 자,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논란이 컸죠. 그를요. 봐봐. 그가 나비를 꾸며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시 관형사예요. 관형사입니다. 근데 이걸 대명사로 해석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 얘들아, 대명사면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의 나비를 하나를 이상해요. 그죠? 그가 나비 하나를. 그럼 이거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잖아. 그 나비 하나는 나비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조사가 붙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관형사입니다. 대명사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잠깐 하나 정말 간단하게 빠르게 중요하니까 두 개를 비교하자면 지시관형사, 지시대명사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은 딱 하나 확실한 방법. 조사 결합 가능 유무입니다. 지시관형사에는 조사 결합을 할 수 없습니다. 지시대명사에는 조사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나비 하나처럼에 쓰이는 그가 지시관형사. 자, 그 다음에 그 같은 사실이 나를 괴롭혔다 할 때 그 같은 경우가 지시대명사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처럼 조사가 붙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지시대명사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인칭대명사는 애초에 he라는 의미가 따로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같은 경우에는 얘는 부사예요. 용언을 꾸며주니까 잡았어. 이것도 마찬가지 형태소 분석하시는 게 아니라 단어 분석이기 때문에 원형으로 가자. 잡다. 뭐예요? 캐치하는 거. 이거 동작이잖아요. 동사. 자, 이렇게 되면 모든 9개의 품사가 다 들어가 있는 애입니다. 세시면 됩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 맞는 말이고요. 밝은과 잡았어는 니은이나 디귿 중 어느 것에 따라 분류하더라도 서로 다르다. 니은은 뭡니까? 니은으로 따지면 얘네 둘 다 용언입니다. 디귿으로 따지면 얘는 형용사, 얘는 동사기 때문에 달라요. 근데 어느 것에 따라 분류해도 서로 다르대요. 개소리죠. 니은으로 분류하면 같습니다. 정답 4번. 너무 쉬운데 여기서 다 낚인 거예요. 일단 많이 낚인 파트, 밝은의 품사, 또 많이 낚인 파트, 곧 품사, 또 많이 낚인 파트, 그에 대한 품사. 그 다음에 또 많이 낚인 거
요거는 구하긴 구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 자, 그래서 내가 이 부분들이 약하다라고 한다면 여기와 관련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5번. 그와 또는 니은에 따라 분류하면 수식어이고, 자, 그는 뭡니까? 관형사. 다음에 또는요. 부사이기 때문에 수식어이 맞습니다. 디귿에 따라 분류하면 각각 관형사 부사입니다. 여기서 힌트를 이미 줬잖아. 얘들아, 만약에 이게 대명사면 5번도 틀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관형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뭐야? 3번도 틀린 말이 돼요. 두 개가 틀린 게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품사 분류에 대한 기초가 약하면 우르르 무너지게 돼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39번은 같은 지문으로 딸려있는 부분이니까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국어에서 명사를 파생하는 전미사로 널리 쓰이는 것에 음이 있어요. 전미사 음은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로 바꿀 수 있으며 단어를 만듭니다. 파생 접사이기 때문에 단어를 파생하는 기능을 해요. 한글 맞춤법에서는 어간에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건 원형을 밝혀 적도록 규정한다. 비교적 널리 여러 어간을 결합할 수 있고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가 의미 어간의 본 뜻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밝혀 적어라. 예를 들어 가령 무덤이 기론적으로는 묻에다가 엄이 붙어서 된 거긴 하지만 엄은 지금 단어를 파생한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묻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물론 무덤은 지금 이제 이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엄이라는 접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 한글 맞춤법상으로는 단일어로 보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요거 알려주려고 일부러 좀 나눠서 가르치긴 할 겁니다. 좀 헷갈리긴 하겠지만 요거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자, 그런데 명사형 어미에도 음이 있어서 형태가 똑같더라. 그래서 형태가 똑같은데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다. 그래서 바로 예시를 들어주죠. 그가 시원한 웃음을 크게 웃음은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웃음은 명사예요. 그죠? 근데 이 시원한 웃음을 크게 웃음, 요거는 뭡니까? 얘는 그냥 동사예요. 그래서 똑같은 형태지만 품사가 다르더라 라는 거 얘기를 해주죠. 자,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명사형 전성어미 음이 붙어서 만들어진 말들은, 만들어졌다기보다는 형태가 바뀐 애들은 얘는 음슴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슴체예요, 음슴체. 친구들한테 님 밥 먹음? 하는 것처럼. 그죠? 님 밥 먹음? 이런 것 같은 게 명사형 어미이기 때문에 품사를 바꾸는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사처럼 쓰이게는 해줘요.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 앞에 나오는 웃음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고 뒤에 오는 여기서의 음은 명사 파생 전미사예요. 접사야, 접사. 뒤에 나오는 웃음은 뭐다? 서술어 기능이고요. 부사어 크게 수식을 받는 동사의 명사형이다. 동사다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여기서 음은 명사형 어미이다. 크게 웃음을 크게 웃었음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선어말 어미가 결합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선어말 어미 결합할 수 있다. 아하, 그럼 여기서 알려준 겁니다. 구분 방법을. 첫 번째,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면 명사, 부사어의 수식을 받으면 용언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어말 어미가 결합할 수 있으면 이거는 명사형이 붙은 거. 선어말 어미가 결합할 수 없으면 실제로 단어로 파생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런 거. 시원한 웃었음을 크게 웃었음. 이거 말이 안 돼요. 시원한 웃었음 불가능한 겁니다. 얘가 명사기 때문에. 그죠? 오케이,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국어에 달리 중세국어에서는 파생명사와 명사형 어미 결합한 용언의 활용형. 그러니까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형태가 형태적으로 달라요. 지금은 똑같아. 음과 미음. 그 두 개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구분 방법이 필요하지만 얘는 아예 이게 달랐대요. 모양새가 달랐대. 자, 그래서 땅을 그림과에서 서술어로 기능하는 그리움은 그리다의 명사형인데 얘들아, 명사형이란 이야기는 어미가 붙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접사가 붙은 게 아니라 어미가 붙은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 저 어미랑 접사가 구분이 죄송한데 잘 안 돼요 라고 하면 그 부분 공부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얘들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다의 파생명사는 그리의 미음이 붙어서 만들어진 그림이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세국어에서는 명사 파생 전미사, 아하, 접사의 형태로 중세국어, 이거 정리하고 가자. 중세국어에서는 명사 파생 접사예요. 명사 파생 전미사의 형태로 아나, 그러니까 이 아래와 붙은 아나, 얘가 지금 옆으로 가 있어서 그렇지 원래 이겁니다. 여러분들 책 있을 겁니다. 이게 붙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붙는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명사형 어미. 어미로는 옴과 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태가 다르죠. 얘는 아래야 으, 얘는 오와 우잖아. 그래서 형태가 다르고 얘는 모음 조화에 따라서 움직인다. 양성인 경우, 음성인 경우, 양성인 경우, 음성인 경우로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래아가 소실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결국엔 지금처럼 음이나 미음의 형태로 통일되게 되었다라는 게 나오네요. 자, 일단 첫 번째. 38번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동생이 고난도의 춤을 잘 춤이라고 했으니까 고난도의 춤, 얘는 명사입니다. 잘 춤, 얘는 명사형이죠. 실제 품사는 동사. 찾아야 돼요. 그죠? 고난도의라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음, 잘이라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차가운 주검을 보니 그의 죽음이 실감이 났다. 주검은 원래 죽다 플러스 엄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뭐다? 널리 쓰이지 않는 접사다. 그의 죽음이 실감이 났다. 그의 죽음이니까 얘는 실제 명사입니다. 명사형이 아니라 명사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그를 조용히 도움으로써 지난날의 은혜에 보답했다. 자, 그럼 이 도움은 도움을 주다 할 때 그 도움이 아니라 그를 조용히 도움. 부사어의 수식을 받으니까 얘는 명사형입니다. 돕다니까 동사죠. 작가에 대해서 많이 알미 오히려 감상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럼 이 알은 뭐겠습니까? 알다에다가 명사형 어미 미음이 붙은 겁니다. 왜? 부사어 많이의 수식을 받으니까 얘는 명사가 아니라 명사형입니다. 알다니까요. 동사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를 전적으로 믿음에도 결과를 직접 확인할 필요는 있었다. 전적으로 믿음인데 나의 믿음을 저버리다 할 때 그 믿음이랑은 다르죠. 그죠? 왜? 전적으로라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으니까 얘도 명사형입니다. 동사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바로 갈 수 있겠네요. 기억에서 고난도의 수식을 받는 춤은 명사, 잘의 수식을 받는 춤은 동사의 명사형.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죽음은 전미사 음이 붙어서 된 말로 주검과는 달리 원형 밝혀서. 그렇죠. 얘는 원형을 밝히지 않았지만 얘는 원형을 밝혔죠. 맞는 말. 디귿의 도움은 동사의 명사형으로 명사절에서 서술절로 이제 기능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내가 그를 조용히 돕다라는 문장이 명사절로 들어가 있고 그 명사절의 서술어가 도움입니다. 오케이,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에서의 알의 미음은 아래 붙어서 품사를 동사에서 명사로 바꾸었다. 개소리죠. 품사를 바꾸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얘는 그냥 동사예요. 얘는 접사가 붙은 게 아니라 뭐가 붙은 거니까 명사형 어미가 붙은 거기 때문에 품사를 바꾸지 못합니다. 얜 여전히 동사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에서 믿음의 믿과 사이에는 선어말음이 어시 끼어들 수 있다. 그렇죠. 동사기 때문에 당연히 선어말음이 결합 가능합니다. 그를 전적으로 믿었음에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 정답 4번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형태가 지금 이제 PPT에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들 책에서 보시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야 얘기하는 거고 이것도 갈다 얘기하는 거고 요것도 가룸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요거 지금 보시면 얘가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데 요거 조금 띄어쓰기가 돼야 돼요. 이게 기역, 이게 니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얘만. 예, 기역, 니은. 선생님 조금 수정할게요. 자, 그럼 봅시다. 기역은 뭡니까? 기역은 이건 명사 파생전미사. 니은은 명사형 전성어미 구하란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얼다 같은 경우에는 파생접사가 붙으려면 어떤 형태여야 돼? 이 형태여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름 왔으니까 얘는 맞아요. 그죠? 얘 맞고 그다음에 룸이니까 어머, 얘도 맞네요. 바로 정답 나왔어요. 음의 형태잖아. 그지? 얼 플러스 얼음. 얼 플러스 얼음. 맞습니다.
바로 정답 1번이고요. 자, 그럼 걸음. 걸음은 맞아요. 걸음 안 돼. 걸롬이 아니라 걸룸이어야지. 왜? 음성 모음이잖아. 자, 그 다음에 열다. 여룸이 아니라 뭐여야 돼? 여름이어야 돼요. 왜? 여는요. 자신이 결합한 일반 단모음의 음성, 양성 유무를 따라가기 때문에 여는 음성이 맞습니다. 다만 파생 접사이기 때문에 아래아 형태거나 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름이고 얘가 여룸이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살다 같은 경우에는 사롬이 아니라 사람 이렇게 아래아 형태. 그 다음에 전성어미 같은 경우에 사람이 아니라 사롬 서로 바뀌었어요. 자, 갈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갈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양성 모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맞는데 가룸이 아니라 가롬이 와야 되겠지. 요렇게. 정답 1번입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이미 어느 정도 한 바퀴 돌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나 1, 2학년 때 저희 내신으로 문법을 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요 하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따로 문법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문제 풀 때, 모의고사 풀 때 한두 개씩 나가요. 그거 되게 억울하잖아. 그치? 선택 과목에서 한두 개씩 나가는 건 굉장히 억울하기 때문에 이미 한 바퀴 돌린 친구들이라면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학습하면서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지금 분석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세요. 하루에 5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첨삭식으로 해서 한 문제 한 문제씩 내가 다 고쳐보고 그거와 관련 지어져 있는 다른 어떤 내용들 있죠. 그런 내용들 한번 써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래서 내가 문법 공부는 이미 한 바퀴를 돌려본 친구들이라면 내 공부의 빈 부분을 찾아서 채우는 걸 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도 엄매 강의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 많이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혹시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